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감독은 B클럽보다는 중소클럽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감독 중 한 명인데요. 파리 생제르맹과 아스날에서는 비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이번 시즌 라리가 비아레알의 감독으로 부임해 시즌 초반 3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나이 에메리입니다. 때문에 라리가와 잘 어울리는 감독인지 아니면 B클럽을 맡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감독인지 헷갈리는 감독 중 한 명인데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팀에서 가장 빛났던 감독이었는지, 선수 생활은 어떠하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11월 3일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 위치한 온다리비아 지역에서 태어난 우나이 에메리는 태어날 때부터 축구와의 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까지 모두 축구선수로서 활약하였기에 그도 축구선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측과는 반대로 그는 축구를 좋아하긴 했지만 축구보다 학업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때문에 그는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전문적인 축구선수가 되기보단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가족 배경이 축구와 뗄 수 없기 때문에 에메리가 축구선수가 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 게 가족 배경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전문 축구선수로서 발을 들이게 된 계기는 바로 디에고 마라도나였습니다. 그는 1986년 16살의 나이에 축구를 전문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디에고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 월드컵을 들어올린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축구를 시작했지만 유전자의 힘인지 오랫동안 축구를 해왔던 다른 친구들에 비해 빠르게 두각을 보였고 축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레알 소시에다드 B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B팀까지 올라왔음에도 1군에 출전할 기회가 빨리 주어지진 않았는데요. 결국 5년 동안 B팀에서만 뛰어야 했고 20대 중반의 나이인 24살에 처음으로 라리가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선수로서의 역량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결국 5경기의 라리가 출전 이후 2부 리그인 세군다 디비시온에 톨레도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7시즌간 2부 리그의 톨레도, 라싱 데 페롤, 레가네스에서 215경기 9골을 기록한 후 3부 리그의 로카 데포르티바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0경기를 뛰며 선수 생활의 황혼기를 보내던 와중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입게 되고 아쉽게 부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축구화를 신고 있던 시절에는 지금의 명성과는 다른 다소 아쉬운 선수 커리어를 보낸 그는 은퇴와 함께 데포르티바 회장에게 감독직 제안을 받게 됩니다. 제안을 직접 받아들인 에메리 감독은 곧바로 선수에서 감독 커리어 변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에메리 감독은 선수 시절에도 전술이나 선수 코칭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그런 제안을 받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2004년 감독으로의 첫 출발은 환상적이었습니다. 감독직을 맡은 지 첫 해 만에 팀 창단 이후 최초로 2부 리그 승격을 이루어낸 것인데요. 승격뿐만 아니라 코파델레이에서 2부 리그의 말라가를 잡는 등 3부 리그에 맞지 않는 어너더 레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승격 이후에도 2부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는데요. 첫 해에 바로 시즌 5위를 하며 승격 플레이오프 문턱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심지어 승점도 단 5점밖에 차이나지 않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후 팀을 떠나 같은 2부 리그의 UD 알메리아로 팀을 옮기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그의 전술 능력은 빛이 났습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승격의 문턱에서 좌절했던 그는 이적한 알메리아에서 한 시즌 만에 바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스페인 1부 리그인 라리가 입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의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알메리아의 승격보다 이전에 맡았던 로르카 데포르티보의 강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팀 성적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은 감독의 전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가 떠난 지 단 한 시즌 만에 데포르티보는 강등, 그리고 새롭게 맡은 알메리아는 라리가 승격을 이뤄낸 것을 보았을 때 그의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3부 리그에서 감독직 시작 3년 만인 2007년 1부 리그의 감독으로 올라온 그는 또 한 번 사고를 치게 됩니다. 2부 리그에서 갓 올라온 팀을 이끌고 1부 리그의 중상위권이라 할 수 있는 성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 성공에는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인 알바로 네그레도의 영입이 주요했습니다. 하위권 팀에서 성장을 도모했던 네그레도를 최전방에 기용해 그의 피지컬을 적극 활용하는 플레이를 구사하였고
그는 13골을 기록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에메리 감독 또한 파리의 성적을 거두며 라리가가 주목하는 어린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은 에메리는 라리가의 강호 발렌시아의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당시 발렌시아는 엄청난 부진을 겪고 있었는데 에메리 부임 이전 감독인 쿠만 감독은 4위였던 발렌시아를 10위로 내려놓으면 물론이고 팀 내 핵심 선수들을 내치게 되면서 성적뿐만 아니라 라커룸 분위기도 망쳐버리고 말는데요.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발렌시아에 부임한 에메리 감독은 어수선한 팀을 잘 추스르며 08-09 시즌 6위의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비에와 실바를 앞세워 바르샤와 레알 마드리드의 바로 뒤인 3위권의 성적을 거두며 발렌시아의 부활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고 발렌시아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난 시즌 팀의 핵심이었던 비에와 실바를 각각 바르샤와 맨시티로 이적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전급 선수들이 팔려나가며 기존의 선수들과 새로 영입한 솔다도, 아두리스로 팀을 다시 꾸리기 시작했고 때마침 후안 마타가 각성해주며 예상과는 다르게 3위의 성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하지만 준상 성적을 이뤄냈음에도 구단의 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마타와 비센테, 호아킨, 이스코마저 다른 팀으로 이적하며 전력에 또다시 누수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2년간 주전 선수를 내주었음에도 팀을 잘 추스렸던 에메리는 또다시 시즌 초반 무패를 달리며 사람들의 우려를 잠재우게 됩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쉬운 패배들을 기록하며 유로파리그로 밀려나게 됐는데요. 그곳에서는 좋은 성적들을 보여주며 준결승에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리그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에서 시메오네의 AT 마드리드에게 완패를 당하였고 챔스권 경쟁팀인 말라가에게도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게 팀의 한계라며 자주 섞인 인터뷰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구단과 에메리 감독 모두 재계약 의사를 보이지 않은 채 계약 만료로 에메리 감독은 발렌시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스페인 리그가 아닌 러시아의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감독직을 맡게 됐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최악의 성적을 보여주었고 챔스 6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였는데요. 유럽 대항전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죽쓰는 모습을 보여주며 같은 모스크바 지역에 위치한 디나모 모스크바에게 5대1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보드지는 경기 다음날 바로 에메리에게 경질 통보를 하게 됩니다. 불과 부임 7개월 만에 경질을 당하며 에메리 감독 경력 첫 경질을 맛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스페인 라리가에서 그는 여전히 매력적인 감독이었고 겨울 휴식기가 지난 2013년 1월 16일 라리가의 세비야의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부임하자마자 4경기 무패를 보여주며 순위를 점차 끌어올리기 시작했지만 전반기 중반 이후로 9경기 동안 2승을 거둔 성적이 발목 잡으며 아쉽게 리그 9위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라리가의 대부분 구단들은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었고 6위 파리에 위치한 말라가 라요가 모두 재정 문제로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박탈당하며 9위임에도 유로파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운이 좋게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게 된 에메리의 세비야는 1314 시즌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3승 3무를 거두며 무패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고 리그에서도 초반 부진이 있었지만 카를로스 바카의 활약에 힘입어 순위를 점차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후 베티스, 포르투, 발렌시아를 차례대로 꺾이며 결승에 안착하게 되었고 리그에서도 5위를 기록하며 다음 시즌에도 유럽 대항전 진출 티켓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벤피카를 만나 연장 혈투를 펼치게 되고 승부차기에서 4대2 승리를 따내며 에메리 감독은 감독 경력 10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따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 시즌인 1-4-2로 시즌에도 지난 시즌처럼 무난하게 시즌 출발을 시작했고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2위의 성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오르게 됩니다. 리그 전반기에서도 아틀레티코와 바르셀로나, 빌바오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 무패를 거두며 순조롭게 시즌 전반기를 출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 휴식기 이후 같은 챔스권 경쟁팀인 발렌시아에게 패배를 함과 더불어 레알 마드리드와 헤타페에게 2연패를 당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후반기 초반 잠시 주춤한 것 빼고는 이후 리그 일정과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또다시 무패를 달리며 리그 4위의 성적과 유로파리그 결승에 오르게 된 에메리의 세비야. 하지만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리그 5위의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유로파리그로 진출하게 되지만 해당 시즌부터 바뀐 룰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유로파리그 우승자에게 특전이 없었기에 1-4-15 시즌부터 유로파리그 우승자에게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티켓을 주는 특전이 추가되었고, 결승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를 만나 다카의 결승골에 힘입어 3대 역전승을 이루어내며 리그 5위 성적임에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팀 내 주포였던 카를로스 바카를 밀란으로 떠나보내게 된 15-16 시즌 첫 경기인 슈퍼컵에서 전 시즌 트래블의 바르샤를 상대로 연장 혈투를 펼친 끝에 패배로 시즌을 출발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리그 5경기 동안 승리를 챙기지 못한 데다가 챔스에서는 맨시티, 유벤투스, 메넨글라드바흐와 한조가 되며 힘든 조별리그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6라운드 이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한 경기인 메넨글라드바흐전을 제외한 4경기에서 모두 패하며 유로파리그 진출까지 불투명해졌는데요.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6차전 요렌테의 천금 같은 결승골로 유벤투스를 잡아내며 간신히 조 3위로 유로파리그 진출을 이뤄냅니다. 그렇게 진출한 유로파리그에서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노르웨이의 몰데, 스위스의 바젤, 라리가의 빌바오, 우크라이나의 샤흐타르를 차례대로 꺾으며 결승에 오르게 됐는데요. 하지만 리그 성적은 이전에 보여준 모습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리그 7위의 성적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홈에서는 14승 1무 4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원정에서는 단 1승도 챙기지 못한 영향이 컸습니다. 결국 시즌 막바지에 리그를 포기하게 되며 연패를 거듭하게 되고, 다음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기 위해선 유로파에 올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클럽의 리버풀. 경기 초반에 스터리지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세비야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가메이로의 동점골과 63분, 70분에 코케의 역전골과 결승골이 터지며 3대1로 유로파리그 3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리그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유로파 3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운 에메리는 시즌 종료 후인 2016년 6월 12일 세비야를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2주 뒤인 6월 28일 리그앙의 파리 생제르맹에 부임하게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리그 4연속 타이틀을 따왔고 같은 리그 내 타팀에 비해 압도적인 스쿼드를 보유하였기에 그를 데려온 이유는 챔피언스리그 성적 때문이었습니다. 프리시즌부터 산뜻하게 인터내셔널컵 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고, 리그앙의 트로피드 챔피언스에서 리옹을 4대1로 잡으며 궤주의 스타트를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과 3라운드 만에 모나코에게 3대1 패배를 내주게 되며 잠시 주춤하게 되는데요. 전반기에만 4패를 거두며 PSG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 에메리 감독.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조별리그에서는 무패를 거두며 2위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안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모나코를 만나 무승부를 거두며 우승의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다시 리그 우패와 함께 바르셀로나를 4대0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챔스와 리그를 순항하는 줄 알았지만 바르셀로나와 펼쳐진 2차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내주게 되며 6대1의 어이없는 스코어로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모나코와의 2연전에서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고, 시즌 전반기 4패로 인해 리그 4연패의 기록마저 깨지며 리그 준우승을 하고 마는데요. 그럼에도 바로 경질되지 않고 PSG 회장은 그를 좀 더 믿어보기로 합니다. 거기에 에메리의 스쿼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네이마르를 이적 시장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며 데려왔고, 모나코의 돌풍을 이끌었던 음바페마저 뺏어오며 리그 경쟁자인 모나코의 전력을 약화시켰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17-18 시즌 리그에서 15경기 무패를 달리며 독주를 하였고, 챔스에서도 미넨과 같은 조가 되었음에도 당당히 조 1위로 16강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난 시즌과 다르게 리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습니다. 하지만 조 1위로 진출했음에도 어이없게 16강 대진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종합스코어 5대2로 지난 시즌처럼 16강 광탈을 해버리고 맙니다.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그건 에메리 이전에도 당연했던 것이었고, 에메리를 선임한 이유는 비기어지 리그 타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7-18 시즌 막바지인 4월 27일 해당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날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PSG와의 동행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시즌 종료와 함께 그는 팀을 떠나게 되었고, 4일 인터뷰 이후 면접을 보았던 아스날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22년간 장기 집권하였던 아르센 벵거가 떠난 직후 아스날의 감독을 맡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자리였지만
라리가에서 보여주었던 챔스권의 성적과 유로파리그 3연패의 경험이 그의 취임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시즌을 보내게 된 에메리 감독. 하지만 그의 1, 2라운드 상대는 맨시티와 첼시라는 프리미어리그의 강호였고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내리 2연패를 하며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팀을 잘 추스르며 14경기 무패를 달성하였고 힘든 프리미어리그의 챔스 경쟁에서 잘 버티는 듯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로파의 왕 에메리답게 유로파에서 5승 1무를 거두며 무난하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가 힘든 이유는 재정적으로 타리그에 비해 풍족하여 리그 전체적인 스쿼드 갭이 적다는 이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살인적인 일정 때문입니다. 전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벵거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즌 막바지에 힘든 일정으로 점점 패배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34라운드부터 36라운드까지 3연패를 당하며 최고 3위였던 성적은 유로파리그인 5위권으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이제 남은 건 유로파리그 결승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왕 에메리는 마지막 결승 상대인 첼시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4대1의 스코어로 다음 시즌에도 유로파리그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후 마르티넬리, 티어니, 다비드 루이스, 니콜라 페페를 영입하며 스쿼드 보강에 힘을 썼고 아스널답지 않은 큰 지출이 많았기에 이제는 에메리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이번 1920 시즌에는 1819 시즌 1, 2라운드와는 다르게 모두 승리를 따내며 좋은 출발을 시작한 에메리.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11경기에서 단 2승만 거두며 최악의 시즌 전반기를 보내게 되고 유로파리그에서 마저 프랑크푸르트와의 홈경기에서 패배를 하자 아스널의 보드지는 인내심을 잃게 되었고 결국 해당 경기를 끝으로 경질되게 됩니다. 감독 부임 이후 한 번도 휴식기를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휘봉을 잡았던 그는 아스널에서 경질당한 이후 좀처럼 팀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략 8개월 뒤인 2020년 7월 23일 비아레의 지휘봉을 잡게 되었고 20-21 시즌 10경기가 치러진 현 시점 단 1패만 거두며 리그 3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세비야와 발렌시아에서 보여주었던 라리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에메리 감독의 전술과 추가적인 감독으로서의 평가에 대한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전술가였습니다.